오징어 잡이로 유명한 동해. 하지만 고유가 시대를 맞은 어민들은 지금 힘겨운 전쟁을 치르고 있다. 연일 고공행진하는 기름값 폭등에 하루 20시간이 넘는 고된 노동을 견디며 조업에 나선 선원들. 바닷속 단 한 마리의 오징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한 선원들의 2박 3일간의 숨막히는 조업 현장. 그들은 과연 만선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새벽 조업 중인 오징어 잡이배 홍성호 주변에 무엇인가 등장했다. 바짝 긴장한 선원들. 대체 무슨 일일까? 뭘 했으니까 안 와. 그 덩치 크게 싹다 후배나봐. 그거 깨서 다 넘어와 버리고. 맞아. 바로 불빛을 보고 몰려든 오징어를 먹기 위해 때 아닌 고래가 나타난 것이다. 오징어가 잡히지 않아 시름에 잠긴 선원들에게 고래는 그저 반갑지 않은 불청객일 뿐. 오징어를 몰아낸 고래의 등장으로 선원들은 또다시 화탕을 치고 말았다. 출항 1박 2일 동안 홍성호의 어획량은 평소 조업량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 어느새 동이 터오고 홍성호는 조업 이틀째를 맡고 있었다. 선원들에게 아침은 또 다른 기회의 시간이자 희망이다. 밤샘으로 지칠 만도 하건만 조업을 위해 배를 이동시키기로 결정한 선원. 그런데 이런 선원들의 사기를 꺾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 거대한 물밭이 그만 엉키고 말았다. 단단히 엉켜버린 물다친 푸는 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구멍이 시계가 아주 시계가. 시간이 지체되자 선장의 재촉이 이어진다. 묶었나? 가만히 있어. 묶었나? 가만히 있어. 어? 가만히 있으라고 잠깐만. 아가씨는 안 했으면 안 보이니까나. 피곤함으로 서로 예민해져 있는 상태지만 협동 작업이 중요한 바닷일에서 감정 싸움은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 하루까지 끝났지 뭐. 이렇게 밤샘 작업을 하고 나면 나이든 선원들에겐 육체적 고통이 따른다. 작업을 마친 김승진 선원의 다리가 퉁퉁 부어있다. 왜 부었어요? 서가지 하는 거지, 서가지 이거 던지게 했다가 갈치 바르시고. 고단한 생활의 연속인 바닷일. 그러나 30년 이상 배 위에서 생활한 그들에겐 이곳이 삶의 터전이다. 선원들에게 잠시 쉬는 시간이 주어졌다. 네, 조금 몇 시간 자다가 이제 또 낮에 또 시작해야지. 한 3시간 잠자지 뭐. 3시간이요? 3시간. 다시 또 일하세요? 예. 파스 하나 줘봐. 없어. 사람이. 어디 아프나? 요거 아니, 저기는. 하루 종일 오징어와 씨름하는 선원들은 모두 만성 근육통을 앓고 있다. 파스 붙이는 게 낫지. 수비는 좋지 않으니까. 어깨도 아프고 작업 끝나면 파스 붙여야 돼요. 파스 안 붙이면 작업 못 해요. 경력 40년의 강덕우 기관장은 근육통뿐 아니라 오랜 뱃생활에 고질병 하나를 더 얻었다. 저는 들린다. 선박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기관실을 지키며 청력에 문제가 생길 만큼 소음에 익숙해져 버린 그는 어김없이 오늘도 기관실에서 단잠을 청해본다.
오전 8시가 돼서야 취침에 들어간 선원들의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3시간. 그런데 모두가 잠들어 있는 이 시간, 홍 선장이 각판에 나와 있다. 어군 탐지기에서 오징어 떼를 발견한다. 그러나 생각만큼 오징어는 보이지 않는다. 오늘도 조업이 부진하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거기 있는데 입질을 안. 여기는 있어요. 급한 마음에 혼자서 기계를 돌려보는 선장. 오징어는 이동이 빨라 투승 포인트를 결정하는 선장의 경험과 노하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과연 홍 선장의 예감이 적중할 수 있을까? 기계를 돌린 지 10여 분이 지나자 오징어가 드디어 입질을 시작했다. 선장의 예감이 정확히 적중한 것이다. 홍성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인데 이럴 때 작업이 재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아, 삼비들 사람 하나도 없나? 결국 잠을 자던 선원들을 깨운 선장. 그런데 급히 서두르다 보니 문제가 발생했다. 부드러다. 기관장한테 얘기하라고. 아,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설치가 붙더라. 선원 한 명이 조상기를 움직이는 스위치를 그만 물에 빠뜨리고 만 기관장이 급히 수리에 나선다. 이 바라 씨가 물에 들고 가지고. 어렵게 찾은 오징어를 눈앞에서 놓칠 수도 있다. 물 들어가니까 스위치 저쪽 불량이 생기는 기계 작동이 멈추자 선원들 간에 말다툼이 일어났다. 이게 보답 있는데 뭐 이거 누르니까 보답 있는데 뭘 걱정 있어. 아우 저거 나란히 안 들고 이거 보답이 같이 내려가 같이 올라. 중앙 제어 장치에 의해 움직이는 조상기를 다시 수동으로 재세팅하자는 의견인데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이견 차이는 점점 더 벌어졌다. 서로가 높아지고 과거 상승되지 않아. 나 이리 봐. 이러는데 물 됐다고. 선장, 저기 같이 이게 올라도 같이 올라도 되나? 안 되지, 안 된다는데 뭐 잠깐만 기다려 진짜. 안 된다고. 그 참네. 물어봐. 이거 왜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물어봐. 우리가 두대 같이 내려와서 같이 올라와도 안 된다고? 지금은 돼요. 옛날에 하나도 안 된다고. 30년이 넘는 세월을 배에서 각자의 방식대로 경험을 쌓은 선원들에게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게 안 된다고. 동시에 하강했다가 두 대가 같이 상승을 하면 되나 안 되나 이것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내놓은 의견인 줄 알면서도 서로 얼굴을 붉히고 나면 마음이 좋지 않다. 저양반들은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나 옛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배웠고 우리는 지금 이제 안 됐으니까 말하는 그 차이점이지만 싸움한 건 없습니다. 그 돈이 안 되지 피곤하니까 서로가 조금만 넘어가는만 해도 싸움하는 요지가 생겨. 고장났던 기계를 수동으로 재작동시켜 보는데 또다시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엔 낚싯줄이 엉키고 만 것이다. 그런데 풀면 풀수록 더욱 복잡하게 엉켜버리고 마는 낚시. 엉킨 부분을 절단해본다. 나 부었잖아. 하여튼 나 이제 잊어먹었잖아.
조상기 스위치를 물에 빠뜨렸던 선원이 이번엔 낚싯줄을 잘못 끊고 말았다. 저 낚시 잊어먹었어. 카메라가 없어 저거. 실수가 이어지자 선원들 간의 긴장감이 감돈다. 오늘따라 호흡이 맞지 않으면서 선원들 간 불쾌지수도 높아졌다. 조업 성과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실수를 하고만 김승진 선원은 동료들에게 그저 미안한 마음으로 과거 11명이 하던 일을 경비 절감을 위해 5명의 선원이 해결하다 보니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배터리 잊어먹은 거야, 배터리. 2개 잊어먹은 거. 오늘 2털. 3만 원, 3만 원. 저 정명도 눈이 되게 어두운가 봐. 눈이 어두운 게 아니고 손이 떨어가지고 자꾸 넣더라고. 손이 떨더라. 뭘 쥐고 제대로 하지 못해. 그 뒤에 걸 잡고 나. 특히 고령의 나이인 선원에게 바닷일은 힘에 부칠 수밖에 없다. 요거는 그렇죠. 형이 자꾸 요거도 먹고 같이 먹는 거야. 형 그만 생각하지 마라. 형은 특별히 있다는 게 원래. 선원 간 호흡이 중요한 회에선 단 한 사람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 한 사람 꼭 요걸 하는 거 다 한꺼번에 다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지. 아무 사장이고. 이럴 땐 질책하는 사람이나 실수한 사람이나 힘들긴 마찬가지다. 하다 보면 일이라기 될 수도 있지. 신이 아닌 이상 100% 인간이 어디 있어? 하다 보면. 이런 감정 싸움도 오랜 세월 동고동락한 바다 선원들 사이에선 오래가지 않는다. 기관장이 선원들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오징어를 삶는데 콩으로요? 내장까지. 이거 맛있어요? 아, 저는 먹고 자자. 맛이 어때요? 따봉. 네. 삶았지. 이거 맛이 좋은 거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대로 그대로 자연 그대로 담잖아요. 좋아요. 싱싱한 오징어 한 입에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화기애애지는 선원들이다. 오징어떼를 쫓던 홍성호가 자망어선의 조업구역에 들어오고 말았다. 나무 건물 손선 손실 안 시키려고 그렇게 가는 거죠. 어군을 찾다 보면 이렇게 어선들끼리 조업장이 겹치기도 하는데 상대 어선을 위해 뱃머리를 돌리는 홍성. 근해 작업에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선장실이 분주해졌다. 무슨 일일까? 이동한 곳에 또 다른 어선이 나타난다. 진퇴양난이다.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는 구역을 찾는 일도 만만치 않은 상황. 자망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합니다. 먼바다가 가고 싶어도 뭐 자망들이 하도 많아갖고 다치면은 또 변상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이동하는 것이 여의치 않자 한 곳에 배를 정박시키고 조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물낯을 내리는 선원들. 그런데 이번에도 뭔가 심상치 않다. 다른 오징어 채나 끼어선 한 척이 홍성호를 향해 급히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 구역을 먼저 선점한 선박이다. 좁은 조업구역 탓에
그나마도 서로 다른 선단과 나눠서 조업을 해야 한다. 그 사람들이 먼저 놓고 있으니까 침입하면은 뭐 범죄자가 되듯이 안 됩니다. 서로가 그물을 다치지 않게 해주는 게 원칙적인 룰로 알고 있는데. 우여곡절 끝에 겨우 조업을 시작한 홍성. 그러나 오징어는 보이지 않는다. 장요, 물 가는 방향이 어디요? 물 가는 방향. 물이 어디로 가라고? 게다가 상대 어선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데 아, 저배 거물이 망제가 우리 뒤에 있다고. 물이 흘러가면 저배 망자하고 같이 붙으면 우리가 빼줘야 되거든요. 저배 망제 손실 안 내려면은 그 때문에 이거 왔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빼가지고 이동해야 돼. 자들은 거물 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 우린 몇 분이면 빼니까 우리가 빼가 이동해야 돼. 결국 홍성호는 또 다른 조업 구역을 찾아 이동했다. 선원들은 활어 상태의 오징어 보관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그때그때 공기를 빼지 않으면 오징어가 숨을 쉬지 않아 죽기 때문이다. 고기가 에어쳐가지고 배 앞에 선도 유지를 위해 정성을 기울여야만 제값을 받을 수 있다. 오징어 기가 이렇게 하얗게 되면은 상품 가치가 안 나니까. 고기가 하얘져요? 그 상품 가치가 없으니까 옆에 줘야지. 오징어는 이런 선원들의 숨은 정성과 노력이 깃든 음식이다. 새벽 2시. 집어등에 불을 밝힌 채 야간 조업이 한창이다. 기관장은 조상기 하나하나를 살펴보며 뭔가를 바르고 있다. 오일 멋있어요. 저거는 마음 안 되게. 바보래요. 오늘도 어김없이 밤샘 작업이 이루어진다. 하루 20시간 이상의 고된 노동을 하지만 그래도 선원들에게 바다는 떠날 수 없는 곳이다. 바다에 고기 안 나면 어민들은 그건 뭐 할 게 없으니까 벌어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 맛이 참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지. 우리 같은 나이 60인데 지금 어디 가서 무슨 직장을 구한다는 얘기. 받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젊은 사람들도 많은데 배운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 안 받아주거든. 고기 안 나면 다 어민들이 다 죽는다고 봐야 돼. 고유가로 인해 과거만큼 먼 바다 조업이 어려워진 오징어잡이 어선들은 생산량도 현저히 떨어져 이제 선원들은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 생계가 걱정되지 뭐 다른 게 있어요. 조업에 필요한 경비는 3배나 올랐다. 그러나 오징어 가격은 10년 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 고생한 보람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없어.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 선원들은 잠을 잊은 채 다시 힘차게 물레를 돌려본다. 배운 거 이것밖에 더 있으니까 이것밖에 없으니까나 또 이거를 이제 하는 거지 뭐. 여기 참 제일 마지막 길이 아니에요 이거.
2박 3일의 조업 일정을 모두 마쳤다. 그러나 선장의 표정은 어둡기만 하다. 기름 경비, 소모품 경비, 부식 경비 뭐 하면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대로 뭐 적자 보는데 그거 뭐 누가 다니나 그러겠습니까? 뭐 천직이 이건데 이거 당장 손 놓으면은 뭐 집안 식구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또 이 종사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다른 일을 할 것도 그게 없고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하고 있어. 바다 생활하는 거 후회해 본 적 없으세요? 근데 우리는 뭐 천직이니까 내가 천직이라 생각하고 이러하니 뭐 후회도 없고 나는 단지 바라는 게 앞으로 이제 물가 좀 낮춰주고 국가에서 고기도 많이 나고 우리 어민들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오전 오징어 경매를 위해 홍성호가 주문진 항으로 뱃머리를 향한다. 배들이 혹시 대놨잖아. 저걸 차례차례 대놨네. 항구에는 여전히 출항을 포기한 선박들이 질비해 있다. 경비가 안 되니까 고기가 안 나니까 기름값 비싸고 경비가 안 되니까 이용을 못 하니까 저렇게 작업도 안 하고 저렇게 대놓고 있잖아. 저렇게. 홍성호의 이번 2박 3일간의 조업 결과는 오늘 경매장에서 결정될 것이다. 그런데 경매장이 기대와는 달리 한산한 모습이다. 8호 경매가 이미 끝난 것이다. 서둘러 잡은 오징어들을 정리하는 선원들. 늦게 도착한 탓에 정성껏 살려온 오징어를 활어 상태로 팔지 못하고 모두 선냉시켜 판매해야 한다. 냉장과 활어는 가격면에서도 많은 차이가 나는데 결국 2박 3일간 선원들의 땀과 노력이 숲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홍성호는 조업에 들어간 경비값도 벌지 못한 셈이다. 네, 아침에 18,000원에서 2만원 그렇게 나오다가 16,000원까지 하다가 15,000원 하다가 한원은 15,000원 중기는 입산단가는 1,800원 나왔습니다. 속상할 때가 있는데 그거를 누구한테 얘기할 수가 있는가. 그건 선장이 빨리 계산해갖고 빨리 들어가야 하는지 안 들어가야 하는지 그건 선장이 얘기가 달려있는데 지금 우리가 뭐 고금 잡았다 들어가서 말자 얘기는 우리가 못하는 입장이고. 선장의 판단착오로 조금 지체하고 만 것이 실수였다. 주유소를 들린 홍성호. 다음 조업을 위해 곧바로 기름을 보충해야 한다. 하지만 적자를 입은 홍성호에 기름을 가득 채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돈이 없어가지고 한 30개씩밖에 못 시거든요. 이러실 때는 어떠세요? 힘들지. 오늘 봐라 힘이 안 들겠나. 기름 안 준대. 괜찮아하면 안 된대. 현찰이 없어 괜찮아하면 안 돼. 주유도 힘든 상황이다. 기름이요? 카드 같은 거 있나요? 가도 되는데 신용 불량자들은 어민들도 신용 불량자들은 기름값 하실 돈은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마련이 안 돼갖고 수입해서 기름을 안 준다 그래. 돈 안 준대요? 돈 얼마 이렇게 만들었네. 22만 4천 원. 22만 4,500원 하는데 지금 고기 두름당 10,000원 해갖고 개똥이나 못 먹을 게 있어. 1,800원 했어. 한 200만 원 적자 받고. 이거 200만 원 적자. 이틀에 200만 원 적자 줘. 아우 머리가 아파 머리가. 오늘 양이 다 없다네. 없어. 고기 바깥으로 고기 찾으러 갔다가
고기 기름이 없어갖고 그거지 나가질 못해갖고 고기를 못 잡아. 선장님 바로 가세요 또? 생각 좀 해보고 길값 비싸갖고. 결국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하루 조업량만큼의 기름만을 넣은 채 홍성호는 또다시 출항을 결정했다. 고유가 시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징어 잡입의 선원들. 평생을 동고동락하며 지켜온 바다지만 홍성호 선원들 역시 이제 출하를 포기해야 할지 모른다. 동해안을 환히 밝히며 힘차게 일하는 그들의 모습을 변함없이 볼 수 있기를 기원해본다.